안녕하세요. 라이브의 힘, 언택트 시대 소통 마케팅. 오늘은 미국 육류 수출 협회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소스라이브라는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비드 주식회사의 이윤희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미국의 타임스퀘어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이 아예 다니지 않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소비의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콘텐츠를 통한 소비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종류의 콘텐츠가 어떻게 소비로 연결되고 어떠한 플랫폼들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통 관련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2020년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출을 온라인 매출이 뛰어넘었습니다. 그 뛰어넘은 첫 번째 해가 이제 작년 2020년 5월이고 그중에 35%가 모바일을 통한 커머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온라인 이커머스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의 자료인데 오프라인에서의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매출이 굉장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색 그래프가 오프라인인데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나서 3 월부터 오프라인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온라인에 대한 매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은 3월 이후에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에 대한 준비를 잘한 리테일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의 손실을 온라인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가 91%나 증가할 만큼 굉장히 급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5 년, 10년 동안 이루어질 변화가 1년 안에 이루어지는 만큼 빠르게 변화가 앞당겨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아마존을 보면 이미 누구나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굉장히 성숙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은 여전히 미국 시장 조사 안에서는 여전히 2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존의 매출 추이인데 2015 년부터 2019 년까지도 증가를 하고 있고 여전히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유통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전혀 늦지 않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이커머스의 많은 큰 변화와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소비 패턴도 급격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여행 상품의 소비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일시적인 거긴 하지만 식품, 생활용품, 뷰티용품의 증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로 오프라인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의류나 잡화의 매출이 많이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의류나 잡화의 경우도 코로나 이후 온라인에 잘 대응을 한 리테일러 같은 경우는 다시 이 그래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식품 같은 경우는 특히 온라인을 통한 매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 분야가 이커머스이고 두 번째 변화를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이제 미디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익숙한 서비스 미디어 서비스가 유튜브인데요. 하루 10억 시간이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보시면 성별 나이대별 일평균 이용 시간을 보면은 10 대가 가장 많이 이제 유튜브 시청을 하고 20대 30대 이제 연령층이 증가하면서 유튜브 시청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밌는 것은 40대, 50대로 갈수록 다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청 시간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유튜브 시청 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트위치인데요. 트위치는 이제 게임을 이제 생방송이나 VOD로 보면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만큼 우리 생활에는 이 미디어 콘텐츠가 굉장히 깊숙이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시청 시간을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월 비디오 시청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영상 시청에 점점점 익숙해져 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쪽은 이런 소비자의 패턴이 영상 시청 쪽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제 최근 5년 동안 TV에 대한 콜드 커팅 레이트, 사람들이 TV를 보지 않는 레이트에 대한 성장 속도가 이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2015년부터 사람들이 급격하게 TV를 보지 않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성장은 이제 보시다시피 그래주얼한 이제 점진적인 이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커머스의 변화의 속도보다 사람들이 미디어 시청의 패턴의 변화가 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커머스의 변화보다 미디어의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이런 최근 5년 동안에 커머스에 대한 급격한 변화, 그다음 미디어 산업의 변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많은 앞으로 시장 가치를 보는 거고, 앞으로 변화가 라이브 커머스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쉽게 커머스와 미디어, 그다음에 소통을 의미하는 인터랙티비티가 합쳐진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호스트랑 소통을 하면서 상품까지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진 것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고요. 결국 고객한테는 내가 직접 쇼핑을 가서 보는 생생한 현장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가 동대문에 새벽에 가보시면 왕홍들이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새벽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도 바로 이제 중국인들이 내가 동대문에 가지 않아도 진짜 가는 경험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이제 가치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도 고객한테 정말 내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고 얘기하는 이런 쇼핑의 경험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 커머스는 어떻게 보면 홈쇼핑을 모바일로 가져온 버전인데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소통입니다. 우리가 TV 홈쇼핑을 볼 때는 그냥 영상을 보기만 하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호스트나 판매자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고객이 원하는 추천 혹은 큐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고, 고객과 어떤 관계를 쌓음으로써 팬덤을 쌓아나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두 번째는 홈쇼핑과 다르게 장소 제약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홈쇼핑은 이제 큰 스튜디오에서 정해진 공간에서 촬영을 하지만, 모바일 홈쇼핑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촬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방에서 해도 되고, 백화점, 아울렛, 야외, 심지어 이제 해외까지 장소 제약을 넘어선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가보다 경험,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 장소 제약이 없다는 것이 라이브 커머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콘텐츠를 통한 소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머스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커머스가 연 40조 원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온라인 시장의 이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유튜브나 틱톡 같은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콘텐츠를 시청하다가 자연스럽게 광고나 커머스로 연결되는 미디어 커머스 시장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제 시청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 안에서 소통을 하고 싶어 하고 개인화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판매자 같은 경우는 어떤 간접 광고나 PPL 형태로 노출한다기보다 고객과 좀 더 가깝게 접점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디어 커머스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타오바오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쿠팡 같은 제일 큰 이커머스 시장인데 이커머스 서비스인데요. 타오바오 같은 경우도 연간 매출이 100조 원 정도 됩니다. 연간 매출 100조 원 중에 20%가 라이브를 통한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연간 2019년 73조 원에서 2020년 163조 원까지 갈 정도로 연간 여전히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10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타오바오 안에서 영상을 시청하다가 장바구니로 이제 전환하는 율이 32%나 돼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구매로 전환되는데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지자체와 라이브 커머스 업체가 이제 같이 지역의 농수산물을 라이브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중국의 라이브 스트리밍 마켓 사이즈인데 굉장히 이제 연간 빠르게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라이브 커머스가 전체 커머스의 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라이브 커머스 침투율이 되게 높고, 우리나라는 아직 침투율이 2% 3% 정도로 보고 있지만 결국에 중국과 같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침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브랜드와 이제 유통사 입장에서는 이제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언택트 시대에 콘텐츠, 그다음에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고객과 직접점을 쌓는 것이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2C 전략의 이제 예시를 보면 이제 나이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아마존과 같은 이제 유통 플랫폼에서 이제 주로 팔다가 탈아마존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키닷컴, 나이키 자체적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32%까지 이제 나이키닷컴 D2C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회사인데 샤피파이와 같은 이제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80조 원이 될 정도로 이 관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몰을 구축을 해주는 이제 우리나라의 카페24 같은 쇼핑몰도 계속 이제 더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자사몰을 더 키워나가는 큰 이유는 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과의 관계를 쌓아나가기 위한 핵심 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 수익률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직접 판매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룰루레몬과 같은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는 직접 판매를 거의 90%는 하는데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아직 직접 판매율이 높지는 않지만 나이키도 결국 직접 판매를 높임으로써 영업이익률도 높이고 더 나아가서 고객과 접점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D2C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라이브 커머스인가를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가보다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TV 홈쇼핑을 보면 어떤 정해진 스튜디오에서 파는 걸 보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것만을 보게 되는데 어 라이브 커머스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와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백화점에 가지 않아도 백화점에 가는 경험을 줄 수 있고, 내가 주방에 가지 않아도 주방에 가서 이 셰프와 소통하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옷 같은 것도 이제 보면서 호스트랑 소통하면서 "저 뒤에 있는 옷도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입어 봐 주세요."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고, 호스트 입장에서도 자주 오는 고객의 경우는 단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골 손님 오시면 단골 손님의 쿠폰을 더 준다거나 이러면서 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큐레이션입니다. 이제 결국 우리가 온라인 시장으로 가면서 단골 매장의 개념도 많이 없어졌고, 선택의 폭이 너무나 많아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따라하고 싶은 호스트, 인플루언서가 있다면 이분들이 이제 추천하거나 이제 골라주는 거는 더 신뢰할 수 있고 상품 선택이 더 쉬워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왕홍 중심의 큐레이션 같은 것이 굉장히 좀 빠르게 많은 이제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한국에서도 결국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안에서 어떤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의 상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이런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가 가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통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유통 시장의 1 세대는 이제 소셜 커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팡, 지마켓, 티몬과 같은 이제 온라인 유통 1 세대가 되겠는데요. 이들은 이제 주로 여기 보시는 빨간색이 이제 1 세대가 하는 부분인데, 가전과 생필품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 세대는 바로 이제 먹거리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켓컬리라든지 쓱닷컴의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으로 식품 혹은 배달을 할 수 있는 이제 세대로 이제 이동을 했고, 여기서 이제 3 세대로 이제 이동하는 것이 바로 버티컬 시장인 이제 패션, 뷰티, 리빙 쪽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패션, 뷰티, 리빙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이제 식품이 패션 다음으로 이제 큰 카테고리 13 조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세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유통의 1 세대 같은 경우는 쿠팡, 지마켓, 티몬에서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상품을 어떻게 싸게 공급하느냐가 이제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그리고 최저가를 공급하는 역량과 그것을 이제 검색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이제 핵심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저가를 검색할 수 있게 해 주고, 네이버의 검색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이버의 영향력이 이제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2 세대 식품으로 가서는 이제 최저가보다는 공급과 유통 구조가 이 핵심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선한 식품을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가. 마켓컬리가 그래서 초반에 새벽 배송, 아침에 문을 열면 바로 이제 배송돼 있는 공급과 유통 구조를 만듦으로써 이제 차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 세대에서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패션, 뷰티, 리빙에 있어서는 전문화, 개인화가 이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 시장은 점점 비디오와 미디어 콘텐츠 중심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 어떤 개인화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세대는 가격이 이제 핵심 역량이 되고, 2 세대는 유통에 대한 구조, 3 세대는 이에 대한 이제 비디오와 미디어 중심으로 가고 있고, 소셜 SNS 기반 이제 공동 구매나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의 어떤 새로운 BM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3 세대로 가는 거의 움직임은 비단 패션, 뷰티, 리빙에만 있지 않고 식품도 마찬가지고 가전이나 생필품도 점점 콘텐츠 중심으로 고객과 소통함으로써 이런 고객과 관계를 끈끈이 가서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이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이루어진 서베이인데, 이제 소비자들이 찾는 관심도가 최저가를 찾는 것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베스트, 가성비라고 하죠. 내가 좀 더 이 가격에 비해서 좋은 제품을 찾는 걸로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소비자가 찾는 핵심이 무엇이냐에 대한 설문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사람들은 영상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한 설명이 되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결과였고, 두 번째는 영상을 통해서 소비자는 이제 인터랙티비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고 싶고 어떤 거를 보고 싶은지를 인터랙티브 하는 거를 영상에서 이제 찾는 두 번째 핵심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떤 걸 구매하면 좋은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추천입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는 이제 소비자들이 영상을 보면서 기대하는 세 가지 요소, 영상에 어떤 상품을 연결하면 좋겠다, 인터랙티비티 되면 좋겠다, 레코멘데이션 되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요소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게 라이브 커머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 라이브 커머스는 콘텐츠를 통한 이제 구매 연결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콘텐츠는 어떤 마케팅의 영역이고 구매는 커머스 영역인데 라이브 커머스는 마케팅과 커머스를 합쳐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보다가 구매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라이브 커머스 특징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안에서 고객이 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큐레이션,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라이브 커머스를 더 이제 앞으로 커머스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 그 소스라이브 서비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라이브는 이제 굉장히 많은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비슷한 포맷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보시는 화면이 이제 실시간 영상을 소통하는 화면이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보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소통하면서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구매 중이면 구매 중인 것들이 이제 알림으로 이렇게 뜨고 누가 입장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팅창이 하나의 이제 쇼핑을 위한 이제 공간이 되는 거고, 이 호스트와 소통하면서 채팅을 통해서 다른 고객과도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옷이 너무 이쁘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도 공감을 해 주고, 그렇게 어떤 같이 소통하는 하나의 장이 되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큐카드라고 해서 이제 상품 정보를 보여주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홈쇼핑에서 쓰는 효과들을 실제 이 라이브 커머스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가 끝나면 이렇게 VOD 콘텐츠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실시간 영상이 끝나더라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했던 방송을 다시 보고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도 점차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거에 따라 이제 추천하는 콘텐츠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서비스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추천되듯이 소비자도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추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스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장소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LA에서도 현지 직구나 구매 대행 형태로 이제 라이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스 플렉스는 여기서 이제 더 한 단계 발전한 솔루션인데요. 이제 엔터프라이즈, 브랜드나 자사몰을 위한 어떤 사스 기반, 클라우드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가 롯데백화점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롯데백화점의 앱이고, 여기에 이제 백화점 라이브를 줄인 백라이브라는 서비스를,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메뉴를 새로 만들었고, 백라이브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 콘텐츠를 보실 수가 있고 하루에 5회, 6회 정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스 플렉스가 이렇게 브랜드 혹은 유통사의 자사 서비스에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현재 국내로는 제일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자체적으로 자사 서비스에 이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거나 솔루션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자체 구축을 할 경우에는 전문 개발팀도 있어야 되고 방송에 대한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라이브 커머스 자체 구축할 경우는 최소 9개월 예산 20억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이제 실제 사례가 있었고요. 솔루션을 이용하는 경우도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한 영상 솔루션, 그다음 채팅 솔루션 등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요소를 담아서 합쳐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회사의 솔루션을 합쳐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구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스 라이브 같은 경우는 라이브 송출부터 플레이까지 이제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기간도 되게 짧고 롯데백화점 경우도 3주 정도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빠른 시간에 구축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현황을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소스 라이브, 그립, 보고와 같은 이제 서비스는 이제 자체적인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고 그래서 1인 미디어부터 소형 브랜드, 대형 브랜드까지 이런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쇼핑 라이브, 네이버 최근에 네이버가 이제 잼 라이브도 인수해서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와 같은 이제 기존의 플랫폼사들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특히 네이버 라이브 쇼핑이 되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유통사들 롯데백화점이나 하이마트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SK매직과 같은 이제 자사 브랜드몰에서도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처럼 이런 SK매직이나 롯데백화점과 같은 자사몰의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라이브 커머스 솔루션사들도 이제 많이 생겨났고 현재는 이제 소스라이브가 이런 SK매직이나 롯데백화점 등의 주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 전문몰인 스타일쉐어나 무신사에서도 이런 라이브 콘텐츠를 올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점은 타오바오 라이브나 샵샵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에 특화된 라이브 커머스 메뉴가 있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나도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싶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런 라이브 커머스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현재 국내에 어떤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들이 있고 각각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소스라이브 같은 경우 그다음 네이버 라이브 쇼핑, 그립 이 세 가지는 모두 입점 수수료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커머스몰에 입점을 하면 판매되는 거에 이제 판매 수수료 내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수수료는 이제 브랜드의 특성이나 카테고리에 따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라이브 콘텐츠에 따라 좀 수수료 율이나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9%에서 15% 내외의 이제 수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 내에 이제 소비자가 좀 다른데요. 이제 소스라이브 같은 경우는 30대 여성이 이제 메인 타겟으로 돼 있고 네이버 라이브 쇼핑은 20대, 30대 그리고 40대까지도 많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립 같은 경우는 Z세대, 20대가 이제 특징이 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스라이브는 이제 미국의 LA 지역이나 해외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방의 이제 농수산물을 하는 판매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쇼핑을 가 보다.'라는 컨셉으로 하는 것이 이제 서비스의 특징이고 네이버 라이브 쇼핑의 이제 특징은 이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연결이 되는 구조의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라이브를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툴을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어 어떤 특정 등급이 돼야지 어떤 권한이 더 주어지는 형태로 돼 있어서 바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쌓고 많은 이제 어떤 실적을 보이면 더 이제 할 수 있는 등급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립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컨셉으로 해서 어 굉장히 이제 보시면 소호 판매자나 1인 판매자도 활발하게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라이브는 입점을 신청하고 이제 승인하는 방식이고 네이버는 이제 특정 등급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라이브 같은 경우는 방송 제작에 대한 별도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한 방송 기획부터 시나리오 설정, 그다음 촬영, 그다음 촬영을 위한 저희가 소스 메이커라고 부르는데 쇼호스트를 연결하고 쇼호스트를 통한 방송, 그리고 이 방송에 시청자를 유입하기 위한 마케팅 패키지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에 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자사몰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시는 분들은 이제 자사몰에 직접 연동하는 방식을 이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자사몰에 이제 라이브를 하게 되면 자사 서비스에 이제 방송을 함으로써 어떤 회원이 어느 방송을 좋아하고 어느 방송을 보다 무엇을 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관계를 쌓을 수 있고 정말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단골 고객이 누군지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고 자체 회원에 대한 이제 CRM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네. 사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2020년 4 월부터 이제 백라이브 서비스를 이제 시작해서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본사 차원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매일 만나는 백화점 핫딜 형태로 이제 라이브 방송했고, 최근에는 이제 각 지방 점포의 브랜드 단위로 이제 방송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5개, 6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의 각 브랜드에서도 자유롭게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여기서 시크릿 라이브라는 기능을 제공해서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아이돌 팬 미팅이나 그런 VIP를 위한 어떤 특별한 방송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K매직 같은 경우는 이제 SK매직몰 앱 안에 자사 서비스 안에 라이브 커머스 탑재한 개념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어 매 방송마다 매출이 2억 원 이상씩 나올 정도로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주부라는 인플루언서를 써서 어 했는데, 이 가전제품의 이제 전문적인 이제 인플루언서죠. 이분을 통해서 방송함으로써 많은 판매를 이루어질 수 있었고, 기존에 이제 홈쇼핑을 통해서 팔던 거를 이제 자사 서비스로 함으로써 어떤 홈쇼핑에 기존에 들어갔던 높은 수수료와 준비를 위한 부대 비용을 다 고객 혜택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도 더 좋은 가격에 많은 이벤트를 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육류도 좀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산 토마호크 스테이크부터 제주도 한돈까지 이제 다양한 이제 식품 육류 방송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육류 같은 경우도 제품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셰프가 나와서 요리를 하는 방법을 보여준다거나 어떤 레시피, 쿠킹 레시피 중심과 같은 이제 콘텐츠를 통해서 고객과 더 가깝게 소통하는 형태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제일 판매 비중이 높은 카테고리가 패션과 식품 쪽입니다. 식품은 구매 전환율이 높고, 그리고 이제 직접 이
체험을 해보고 다시 구매하는 재구매율도 높은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로 방송은 이제 점심하고 저녁 시간대 이제 방송을 하고, 또 특징은 이 예를 들면 쿠킹 레시피 방송을 하면서 육류를 판매할 수도 있고, 육류와 관련된 혹은 쿠킹 레시피와 관련된 부가용품도 같이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즈닝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어떤 주방용품이나 디시 같은 그런 주방에 필요한 부가용품을 같이 판매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 업체들도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플랫폼, 그다음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크리에이터 혹은 방송 쇼호스트를 연결하기 위한 어떤 호스트들 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30명 이상 풀을 보유하고 있고, 풀을 보유하는 걸 넘어서서 촬영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에 이제 시청자를 유입하기 위한 마케팅 패키지도 이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에 대한 되게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판매하는 상품과 콘텐츠에 대한 컨셉을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패키지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되게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채널을 여러분들이 어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할지, 소스 라이브를 통해서 할지, 네이버 라이브 쇼핑으로 할지, 그립을 통해서 할지, 이런 채널을 선정해야 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타겟층이나 서비스의 어떤 브랜드 컨셉,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고르시면 되고, 혹은 이제 자사몰에 이제 구축하고 싶으신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솔루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지, 기획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콘텐츠에 대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육류 방송을 하더라도 제품 판매 컨셉을 할지, 아니면 유명한 셰프나 어떤 쿠킹 레시피 중심으로 할지, 위해서 매일 저녁에 만나보는 어떤 요리 클래스 같은 컨셉을 할지,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처럼 뭔가 재미 위주로 할지, 이런 콘텐츠에 대한 컨셉을 정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런 컨셉만 정해지면 이 컨셉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계속 이제 방송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셉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컨셉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자를 섭외해야 되는데, 이제 직접 방송을 하셔도 되고, 어 어떤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호스트 연결을 통해서 쇼호스트를 이제 풀을 보고 내 브랜드랑 맞는 섭외 진행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현장에서의 방송 진행은 이제 가볍게 하려면 정말 삼각대랑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방송을 하실 수 있고, 좀 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전문 장비, 마이크, 전문 조명을 통해서 어떤 고퀄리티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콘텐츠의 컨셉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라이브 할 때는 이제 라이브 패키지 같은 걸 이용하시면 실제 촬영 지원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현장에 대한 이제 예시인데요. 현대백화점 계열의 이제 한섬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8 시에 라이브 진행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콘텐츠 컨셉이 굉장히 전문가에 의한 라이브 방송, 이 전문 디자이너랑 패션 코디네이터가 나와서 이 모델에 대한 코디를 하고, 이거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옷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보여주는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전용 스튜디오에 조명 같은 것을 놓고 이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슨과 같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도 방송을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샵의 이지혜 연예인을 활용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간단한 스튜디오에서도 방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현대 리바트인데 정말 이렇게 스튜디오지만 현대 리바트의 가구들이 이제 잔뜩 이제 있는 이제 스튜디오 같은 형태에서 했었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방송을 현장에 가서 지원하고 이런 호스트된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작할 때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이제 2023년까지 국내 같은 경우는 8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침투율이 한 1.9% 인데 이제 앞으로 3년 안에 4%까지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체 240조 이커머스 시장의 4%인 8조 원까지 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170조 원의 이제 라이브 커머스 침투율이 8.8% 이상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라이브 커머스는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콘텐츠를 통해 연결해 주는 이제 플랫폼이고, 저희가 브랜드나 유통사들이 고객과 다가가기 위해서 디지털 광고, 그다음에 어떤 크리에이터, 쇼호스트나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고객과 다가갔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콘텐츠를 통해서 고객과 다가가고, 그다음에 고객과 다가가기 위한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제 모두 연결되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 라이브 커머스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보는 부분은, 기존에는 이제 홈쇼핑 형태의 판매 방송이 주로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CJ 쇼크라이브나 TV온 라이브 같은 경우는 홈쇼핑을 그대로 이제 모바일 온라인으로 이제 들고 온 개념의 이제 라이브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어 어떤 공동 구매 형태로 SNS랑 모바일 쇼핑이 이제 합쳐진 형태로 커머스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적으로 용어로는 이제 미디어 커머스 이제 형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현재 이제 소통형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나 유통사 중심의 라이브고, 1인 판매자 중심. 그다음 저희처럼 가보다 컨셉을 해서 내가 해외 직구나 해외 구매 대행 형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종의 크로스 보더 형태의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더 발전된 형태가 이제 컨텐츠 커머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 이제 웹드라마나 웹툰 같은 드라마를 보다가 이 배우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 백이 마음에 들면 바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어떤 콘텐츠가 커머스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형태로 발전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도 드라마 만드는 업체를 인수해서 드라마 커머스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를 보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있고, 이 안에서 이제 구매까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형태로 발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라이브의 힘, 언택트 시대의 소통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준비가 막막하고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사몰의 솔루션을 하는 형태도 할 수 있지만, 소스라이브, 네이버 라이브 쇼핑, 그립과 같은 이제 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 간단하게 입점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점을 해서 어떤 라이브 형태에 대한 경험을 쌓아서 우리 브랜드가, 우리 유통사가 어떻게 라이브로 고객과 이런 소통을 할지에 대한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히 시작하실 수 있고, 방송을 시작하고 쇼호스트 연결 같은 패키지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많은 시도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커머스의 변화,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많이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궁금하시거나 사업적으로 같이 제휴나 어떤 더 펼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제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